약 20억 년에서 25억 년 전 태양계의 두 행성에서는 생명체의 관점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하나의 행성에서는 대기와 지각에서 물이 사라져 행성의 대부분이 오늘날과 같은 차가운 사막으로 변했으며, 같은 시기에 그 행성에서 평균 2억 1,5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다른 행성에서는 시아노박테리아라 불리는 광합성을 하는 남조류가 갑작스럽게 번성하여 행성의 대기에 산소를 짧은 기간 대량으로 공급하는 산소 대폭발 사건이 발생하고, 이 행성에서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생명체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요. 다른 하나의 행성에서의 사건은 그 행성을 생명체가 거주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꾸어 버렸는데, 현재로부터 약 20억 년 전에서 25억 년 전 그 사이에 두 행성 중 하나인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지고, 다른 행성인 화성에서는 정확히 그 반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화성에서의 생명의 시작. 화성은 지구와 비슷한 시기인 약 45억 6천만 년 전에 생성되었으며, 그때부터 약 1억 3천만 년 동안 지각이 형성되고, 대기의 온도는 이때부터 약 1억 5천만 년 동안, 즉 43억 5천만 년 전까지는 온실 효과로 인해 행성의 표면은 따뜻한 영상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행성의 중심에서는 핵반응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사마륨 146, 플루토늄 244와 같은 방사성 동위 원소들도 많아 행성의 중심에서는 충분히 뜨거운 핵이 형성될 수 있어 현재 지구의 80%에 해당하는 강력한 자기장도 형성되었는데, 그로 인해 대기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화성의 대기압은 현 지구의 1.6배로 높았지만 대부분이 온실 기체이고, 행성 표면의 평균 온도도 섭씨 25도 정도여서 물을 액체 상태로 보존할 수 있어 행성의 표면은 100% 물로 덮이게 되어 바다 행성의 형태가 되었는데요. 행성의 질량이 작아 그로 인해 내부액의 온도가 낮아 지각이 일찍 식고 두꺼워져 지구에 비해 더 이른 시기에 대륙이 형성되었는데, 약 44억 년 전 화성에 최초의 대륙이 만들어져 많은 양의 물은 지각의 내부로 스며들게 되고,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지하에서는 온천수가 들끓었으며, 지표에는 거대한 산맥들이 많이 형성되고, 평지는 오늘날 지구의 사막지대와 같은 비슷한 지형을 형성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화성의 환경은 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던 약 20억 년 전의 환경과 비슷하여 화성에서 생명체가 시작되었다면 이때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43억 5천만 년 전부터는 보위도 지역부터 표면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 빙하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는 44억 년 전부터 대기압이 꾸준히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그 환경은 지구의 빙하시대와 같은 풍경이었는데, 시간이 흘러 43억 년 전에는 물의 순환으로 일부 산소와 이산화탄소, 산소와 철 등의 화학 반응까지 더해 대기가 계속 줄어들어 대기압이 현 지구의 70%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줄어든 대기가 우주로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행성 전체를 덮은 물과 반응하여 안정적으로 대기압이 줄어들었으며, 이때까지도 화성은 자기장이 안정적이어서 대기가 우주로 빠져나가지 않고 순환하였으나, 대기압이 낮아지면 지표면의 온도도 같이 낮아져 43억 년 전 이후로는 표면 온도가 영하 15도에서 20도 정도로 낮아지게 되었는데요. 이 시기에는 화성에 눈이 내리고 표면의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시기였는데, 태양의 광도 또한 현재의 72.7배에 불과하여 화성의 고위도 지역은 거대한 얼음으로 덮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저위도 지역은 그때까지도 여름에는 따뜻한 영상이어서 중위도 지역에 쌓였던 엄청난 크기의 빙하가 저위도 지역으로 흘러내려와 녹아서 강이나 호수를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강이나 호수는 추운 고위도 지역에서 생활하던 생명체들이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 1억 년의 시간이 흐른 42억 년 전부터는 행성의 핵에 있는 플루토늄 240이 급속히 감소되어 자기장의 힘마저 약화되기 시작하였는데, 다행히 속도가 느려 39억 년 전까지는 대기가 크게 소실되지는 않았으며, 그 사이 약 40억 년 전에는 지름이 약 1000km의 소행성이 화성의 북반구와 충돌하여 북반구의 높이가 남반구보다 4900m나 낮아지고, 그 충돌로 발생한 에너지에 의해 수천 년간은 영상의 온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화성의 생명체들은 수십억 년 전의 지구처럼 생물 내의 멸종과 진화가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 화성의 생명체는 진화를 더욱 앞당겼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억 년 전이 되자 화성의 자기장은 지구의 5% 이하로 줄었으며 대기는 우주로 계속 빠져나가 35억 년 전이 되자 그 영향으로 인해 화성의 표면 온도도 영하 50도까지 내려가고 대기는 0.2기압까지 줄었으며 자기장은 지구의 0.3%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2억 년 전이 되자 이때부터는 행성 표면의 액체 상태의 물은 증발하여 구름이 되었다가 태양풍에 의해 우주로 다 빠져나갔으며 지하로 스며든 물은 얼어붙어 땅속 수백 미터에서 수킬로미터 깊이 아래에 얼음층을 형성하여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5의 자료에 따르면 화성의 물은 대략 30억 년 전이 아닌 4억 년 전까지 지표면에 존재하고 있어서 생명체가 존재하였다면 대략 20억 년 이상 존재하였을 거라 일부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 18억 년 전까지는 지질 활동이 활발한 시기로 이때의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올림푸스 화산이 생성되었으며 그 높이가 35,000m나 되었으나 현재는 침식으로 인해 25km 높이까지 많이 줄어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억 년 전부터는 화성의 자기장이 현재와 비슷한 0.012%까지 감소하고 대기압도 현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0.007기압까지 줄어 현재의 화성은 자체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대기압까지 감소한 상태라 자기장이 없어도 대기는 더 이상 줄지 않고 오히려 화성 지표면에서 기체들이 생성되어 현재의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여 진화하였다면 약 44억 년 전에서 20억 년 전까지인 대략 24억 년 정도인데 우리 지구에서 생명체가 출현하여 지적 생명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대략 40억 년이 넘는 기간이었으므로 화성은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지만 그 환경에 생성된 시기가 지구보다 약 20억 년 정도 빨라 진화의 속도가 당겨졌다면 수십억 년 전 충분히 지능을 가진 문명으로 진화하였을 거라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시의 화성은 대기가 풍부하고 침식 활동이 활발하여 이 시기의 고고학적 흔적은 수억 년에 걸쳐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행성의 테라포밍. 현재 인류의 기술력으로 실제 테라포밍을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 태양계 내 유일한 행성은 화성으로 다른 행성들의 경우에는 비용과 관계없이 현재의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떤 방식으로도 테라포밍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양계 내 행성들의 특징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생명체가 존재하는 지구와 같이 암석이나 금속처럼 밀도가 높은 물질로 이루어진 행성을 지구형 행성이라 하는데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이렇게 지구형 행성이고 이런 행성들은 생명체가 거주할 가능성이 높아 물과 함께 외계 생명체 탐사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성처럼 질량이 가벼운 물질과 가스로 이루어진 목성과 토성을 목성형 행성, 즉 거대 가스 행성이라 부르며 천왕성과 해왕성의 경우에는 목성형 행성이기는 하지만 목성과 토성에 비해 질량이 가볍고 대기가 물 메테인, 암모니아와 같이 비교적 무거운 분자량을 지닌 물질들로 이루어진 거대 얼음 행성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행성들의 환경을 살펴보면 수성의 테라포밍은 메리너10호의 수성 탐사 후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나 태양과 너무 가까워 접근 자체가 극악의 미션이어서 수성보다는 수성의 자원을 이용하여 다른 행성을 테라포밍한다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성형 행성들은 지표면이 물과는 다른 액체로 이루어져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을 방출하고 행성의 대기에는 대륙만한 번개가 끊임없이 내리치며 40층짜리 건물 정도는 쉽게 분해해버리는 무시무시한 폭풍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휘몰아치고 있어 우주선이 이것들을 뚫고 지표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미션으로 테라포밍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행성의 위성인 목성의 유로파 그리고 토성의 엔셀라두스와 해왕성의 트리톤은 화성과 함께 태양계 천체 중 테라포밍을 실현해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체들인데요. 테라포밍에 관한 가장 진지한 이야기가 나오는 행성은 화성과 금성으로 금성은 일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고농축 유독성 황산비를 내리게 하는 대기 중의 황산구름을 제거해야 하고 지표면의 온도를 459도까지 오르게 하는 이산화탄소의 온난화 현상도 해결해야 하며 거기에 대기압이 지구의 90배 이상이나 되는 압력도 문제여서 금성의 테라포밍은
그 난이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 현재 그나마 가장 현실성 있고 테라포밍이 가능한 행성은 화성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성은 태양계 내 모든 행성 중 표면 탐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 물의 존재가 확인되고 테라포밍의 가능성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등 생명체가 살기에는 혹독한 환경으로 자전 주기가 약 24시간 37분으로 24시간인 지구와 비슷하며 공전 주기는 약 687일로 지구보다 약 1.8819, 남극과 북극에는 거대한 드라이아이스 얼음 덩어리가 있으며 대기는 이산화탄소와 소량의 질소와 아르곤, 그리고 극미량의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외로 탄소의 비율이 지구의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보다 많으나 화성의 대기는 압력이 0.0063 기압밖에 되지 않아 생명체가 호흡하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운 일인데요. 이는 지구에서 해발 80km 높이의 기압으로 공기의 존재는 찾기 힘들고 그 기압에서는 물이 끓는 온도가 섭씨 27도 정도여서 물로 구성된 생명체는 살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행성의 자기장은 그 행성의 핵에 존재하는 철이 행성의 자전에 의한 회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화성은 자전 속도가 지구와 거의 같지만 자기장은 행성이 한 바퀴 자전하는 속도가 약 243일에 불과한 금성만큼이나 미약하여 화성에서 쏟아지는 태양 방사선은 지구의 50배에 달하며 흙은 독성이 강한 과염소산염으로 가득 차 있고 질소와 암물도 전무해 식물을 키우려면 토양은 정화 과정을 거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세기가 아주 강력한 것은 아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모래 폭풍이 있어 3년에서 5년 주기로 행성 전체를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화성 문명의 지구 테라포밍. 테라포밍은 땅이나 지구에 형성하다가 합쳐진 말로 우주 개척 방법 중 하나로 다른 천체에 지구와 비슷한 환경과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조성하여 지구의 생물이 이주하여 원활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행성을 테라포밍한다는 것은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다 하여도 아주 어려운 일이어서 인류는 먼저 지구 밖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아 인류가 이주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2년 11월 나사의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는 화성의 게일 크레이터 근처에서 질량을 기준으로 2%의 물을 함유한 흙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0.03세제곱미터 화성 토양에서 약 1리터의 물을 추출할 수 있는 양이었으며 또 2018년 6월엔 화성의 토양 샘플에서 유기화합물의 증거를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엔 이탈리아의 국립천체물리학연구소 INAF가 이끈 국제공동연구진이 유럽 우주국 ESA의 마스 익스프레스 화성 탐사위성에 탑재된 마시스라는 레이더를 활용해 화성의 남극에서 500km 떨어진 지역에 지하 1.5km 깊이에서 나트륨 등이 다량으로 녹아있어 영하 10도에서도 얼지 않은 길이가 20km가량 이어진 호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발견으로 연구팀은 화성의 표면에 물이 약 20억 년 전인 화성의 나이 26억 년까지 남아있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착륙한 로버인 퍼서비어런스는 고대 화성의 강물이 흘러들던 삼각주 지형인 예제로 크리에이터에 착륙하여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임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화성에서 생명체의 탐사는 미생물 수준 정도를 찾고 있지만 46억 년 전 화성의 초기 환경은 과거 지구의 생명체가 번성한 환경과 비슷하여 화성도 나이 2억 년에서 25억 년까지 약 23억 년의 기간 동안은 생명체가 살 수 있었는데 진화를 하였다면 어쩌면 현재의 지구 문명과 비슷한 수준의 문명이 존재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은 화성의 미래를 알고 그 당시 생명체가 없었던 지구에 이주할 계획으로 원시 지구를 테라포밍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화성의 나이 약 25억 년에 벌어졌던 일과 지구의 나이 약 25억 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 화성은 죽음의 별이 되고 같은 시기 지구는 의문의 산소 대폭발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우연의 일치가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20억 년이 넘게 흐르면서 화성에서의 생명체의 흔적은 풍화되어 사라져버렸고 화성인들이 지구를 테라포밍하기 위해 지구에 가져왔거나 보냈던 기술들도 수억 년의 긴 시간 동안 번성한 생명체에 묻혀버렸을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 화성의 문명이 지구와 비슷하였다면 그들은 오늘날 인류의 계획처럼 지구를 화성의 탄생 초창기와 비슷한 환경으로 만드는 단계부터
지구에 아직 자기장이 없어 우주로부터 날아드는 고에너지 방사선 같은 온갖 우주 방사선의 노출을 막고, 오존층이 없어서 직접 날아드는 자외선을 막기 위해 우주에 인공위성 형태의 우주 거대 거울막을 설치하거나, 또는 태양과 화성 사이에 인공 자기발생 장치를 설치하여 태양풍을 막아 지구의 대기가 더 두꺼워지게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 성공하면 지구는 약 4도 정도 온도가 오르고 이산화탄소도 더 많아질 것이나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 그들은 더 빨리 대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염화불화탄소 화합물을 투입해 대기의 온도를 더욱 높였을 것이며, 이로 인해 대기 중에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핵폭탄 등을 사용하여 지구상의 얼음을 녹여 바다가 될 수 있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얼음으로 이루어진 소행성을 끌고 와 지구와 충돌을 유도하여 채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면 그들은 지구의 육상생물이 살 수 있게 지구에 맞게 개조한 미생물을 퍼뜨리는데, 이 미생물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생명의 시초라 부르는 광합성을 하여 산소를 만드는 시아노박테리아로, 즉 이식이 남조류 활동의 증가는 대기 중에 산소를 퍼뜨려 지구를 테라포밍하려는 화성 프로젝트의 결과로 경쟁종을 억제하여 남조류를 번성시키는 인공적인 재배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가 지구의 나이가 20억 년쯤으로 지구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나, 같은 시기에 화성은 생명이 거주할 수 없는 행성으로 변하게 되어 이주를 위해 지구를 테라포밍하였던 이들의 계획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성된 지구에는 화성 문명의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화성에서 생명의 흔적이 발견되고 지구가 같은 생물학적 조상을 공유한다는 증거는 발견될까요? 만약 초기 화성에 선진 기술 문명이 존재하여 화성인들이 지구에 왔거나 테라포밍을 하기 위해 무언가를 실어보냈다면, 너무 오래전인 약 20억 년에서 25억 년 전이기는 하나 지구나 화성의 초기 생명체를 연구하고 두 행성의 생물 유전자 코드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면 지구나 화성 또는 달에서 그들 문명의 고고학적 증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